예, 좀 늦은 게 합격생이 와가지고 그분들도 다 떨어진 줄 알았다가 올해 그 공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1차도 조금 어려워서 1차도 이 지금 공시세법이 제가 제일 여러분한테 이제 뭐 하는 게 내년 올해도 이제 시험도 똑같을 텐데 1차, 2차하고 세 번째 시험씩 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도 1차하고 2차 다 풀고 나서 공시세법을 풀라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너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진이 빠져서. 그러니까 뭐 이게 다 올해는 1년 내내 공부한 사람들인데 올해는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붙여서 이제 그게 내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꼭 했으니까 그게 저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이렇게 11월 한 분은 11월 달인가 지도도 오신 것 같고 작년에 중간에 하다가 좀 뭐 하시는데 그래서 붙은 거 그래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지금 보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합격했어요. 이렇게 지금 공부 처음에 시작하다가 조금 중간에 조금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집에서 가서 내가 그냥 집에서 가서 하지 이렇게 끝까지 내가 지금 10월 20작년 내년 10월 며칠 날 텐데 10월 뭐 그 전까지 학원에서 나오라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붙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지금 뭐 감으로 찍었다고 그러죠. 그 감이라는 게 생기는 게 리갈 마인드라는데 금방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듣다 보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하나만 기억하시면 내가 끝까지 정말 내가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못 오면 못 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학원 나와서 수업 듣자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합격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저 토지 이동의 이제 그 페이지 5페이지에 그 보는 거죠. 아까 우리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까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은 요 움직일지가 아니라 다를 이자 있었죠. 그래서 토지 이동에 이제 종류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여러분요 신규 등록이라 이런 표현은 많이 우리가 보죠, 그죠? 신규 등록은 새로 뭐 하는 거죠? 등록시키는 거예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새로 지적공부에 이렇게 등록하는 것, 이걸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우리 바닷가 매립할 수 있죠. 그죠? 예, 공유수면 이제 바닷가 매립법이 있거든요. 그럼 그 땅에 새로운 지번 지목 면적이 결정되겠죠.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 한다? 신규 등록. 그건 뭐 여러분이 어렵지 않고요. 그 두 번째가 여러분이 조금 낯선 게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무슨 전환이다 이렇게 돼 있죠? 등록 전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어디에 등록된 것을 전환, 이 얘기는 옮긴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우리 땅이 지금 토지대장에 있는 땅이 어디에 있었고요? 지적도. 임야대장의 땅이 어디에 있었죠? 임야도에 있었다 그랬었죠, 그죠? 근데 이 등록을 옮긴다는 거죠. 이렇게 임야대장인 땅과 임야도인 땅을 이렇게 개간 사업을 통해서 지적도로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냐면 등록을 옮긴다 해서 등록 전환이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임야다가 각종 우리 허가 받아가지고 전원주택 같은 거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럼 그 땅이 이렇게 임야도에 있는 땅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이렇게 지적도로 옮겨 놓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등록 전환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보시면 우리 임야도는 축척이 얼마 있었어요? 6,000분의. 아까 우리 지적도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1200분의 1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산자 이런 부분이 지금 임야도에 등록된 땅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여기 산 임야 이렇게 있던 소유자가 이 산에다가 각자 허가 받아가지고 전원주택 이런 게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땅이 축척이 작은 6,000분의 1 임야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어디로 옮겨 놓는 거죠? 지적도로 이렇게 옮겨가요. 이거 우리가 뭐라 합니다? 등록을 옮긴다. 등록 전환이다.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지적된 땅이 절대 임야도로 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서 우리 산을 개간해서 집을 지면은 그거를 이제 임야도의 땅이 지적도로 옮겨가거든요. 근데 집을 진 토지를 다 부숴가지고 옛날 산 상태로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속에서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등록전환이랑 우리 또 등록전환에서 시험이 나왔었거든요. 그 면적 결정에서 등록전환은 이렇게 임야도에 있던 땅이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및 그 반대까지도 등록전환이다 이러면 X래, X. 그래서 이렇게 임야도의 땅이 지적도로 옮겨가는 것, 이것만 우리가 등록을 옮긴다 해서 등록 전환이다. 우리 등록 전환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적이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 평창 올림픽 했잖아요, 그죠? 그럼 평창 올림픽 할 때 그 호텔도 짓고 굉장히 많은 집들만 지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산에 있던 땅이 허가 받아가지고, 그죠? 올림픽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땅이 다 뭐가 된 거죠? 등록 전환이 된 거예요. 임야도의 땅이 지적도로 옮겨가는 것, 그걸 이제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그거 이제 그 표현들 기억해 두시고, 자, 분할은 어렵지 않죠, 그죠? 분할은 나누는 거죠, 그죠? 나눌 분자니까. 합병은 합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아까 가장 큰 특징이 나와요. 아까 합평은 두 필지를 한 필지를 합하는 거죠.
합병은 아까 측량해서 합했어요? 그냥 합했어요? 그냥 합했지. 그럼 나중에 시험에서는 합병은 지적 측량을 통해서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해서 등록하는 거다 해가지고 시험이 2번 나왔어서. 그럼 OX. X. 측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우리 합병은 경계는 지워버리고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을 그냥 합산만 시키면 되거든요. 아까 경계 면적을 새로 구하려고 땅을 측량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합병된 토지를 측량하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우리 지목 변경 어렵지 않죠, 그죠? 우리가 아까 지적 공부에 이렇게 등록된 요 전에다가 허가받아서 이렇게 집을 줘버리면 지목이 전에서 이렇게 뭐로 바뀌는 거죠? 대지로. 요걸 우리가 지목 변경이다. 여러분 아까요. 뒤에 조금 이따 보시면 여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까 등록 전환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등록 전환은 지적 공부가 옮겨져야 안 옮겨져요? 옮겨져요. 그러면 옮겨지면 나중에 축척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새로 측량을 해요. 뭐 한다고요? 측량.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등록 전환 잠깐 가볼게요. 우리 등록 전환이 이렇게 조그맣다 여기 예를 들어서 임야도 이렇게 조그만 축척이 6,000분의 1 있었죠, 그죠? 그럼 1200분의 1 가면 땅이 크게 이렇게 가겠죠. 모습이. 맞죠? 같은 면적이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측량을 통해서 이렇게 면적으로 옮겨놔요. 근데 아까 지목 변경 토지는 그냥 이렇게 지적 공부 전에다가 이렇게 집을 져버리는 거죠. 에? 이건 새로 지적 공부 옮겨요? 옮기지 않아요? 안 옮겨요. 그러면 이건 측량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록 전환 토지는 여러분이 땅을 측량해가지고 새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근데 지목 변경은 측량하지 않고, 그 등록 전환 토지는 또 지적 공부가 옮겨져요. 임야도인 땅이 지적도로. 근데 지목 변경 토지는 지적 공부가 옮기지 않아요. 그런 개념들, 구별 개념들을 조금씩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6번의 축척 변경은 나중에 볼게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보기로 하고요. 자, 요게 이제 우리 토지 이동에 대한 개념이었었고, 우리 측량 파트도 봤고요. 자, 6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자, 우리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할 때 우리가 필지 단위로 등록이 된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국가에서 여러분 땅이 구청에서 한 필지를 만들어요. 그럼 요게 이제 다르면 2필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에 1번부터 6번까지 나오죠. 맞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제가 이제 우리 암기시킬 때는 이렇게 암기시키거든요. 그 부여에 가면 소도, 목축하고 연등도 킨다 이렇게 암기하는데, 자,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요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돼요. 지번 부여죠. 아까 지번 부여지역은 동리죠, 그죠? 동이 같은 토지만 한 필지가 될 수 있지. 그럼 신림동에 있는 토지와 봉천동에 있는 토지는 절대 한 필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2필지를 만들게 돼 있어요. 동리가 같아야 한 필지가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소유자가 같은 토지만 한 필지가 돼요. 그래서 소유자가 다른 토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여기 지금 한 필지 모습들이죠, 그죠?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동이 같아야 돼요. 그럼 이 노량진동에 있는 토지와 무슨 그죠? 여기 우리 그냥 여쭤야 돼. 노량진도 말고 이렇게 가련동에 있는 토지와 불광동에 있는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그 소유자가 다른 토지들은 한 필지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대로 할게요. 세 번째, 지목이 같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지목이 전인 토지와 지목이 답인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축척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 보세요. 축척 이렇게 1200분의 1이면 1200분의 1로 등록된 토지가 한 필지가 될 수 있지, 1200분의 1과 600분의 1이 등록된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천, 계곡 이렇게 껴 있으면 이렇게 한 필지가 될 수 없어요. 집안이 쭉 이렇게 연속되어 있어야 한 필지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되는데, 이 등기된 토지끼리, 미등기된 토지끼리끼리는 한 필지가 될 수 있는데, 이미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들은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등기부를 통해서 사고 파는데 등기 안 된 토지와 등기된 토지를 한 필지로 만들어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6가지 성립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만이 한 필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 지금 어디 아까 제가요 부여에 가면 이렇게 소도 목축하고 연 등도 킨다 이렇게 암기하는데 그 지번 부여 지역 동리가 같아야 된다,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지목이 같아야 된다, 축척이 같아야 된다, 집안이 이렇게 연속돼야 된다,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요게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기본서 나오면 중요하겠지만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되냐면 합병할 수 있는 토지인지 아닌지 거기에 그대로 적용돼요. 왜? 여러분 합병은 두 필지가 몇 필지가 되는 거죠? 한 필지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런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련동에 있는 토지와 봉천 불광동에 있는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 합병할 수? 없어요. 합병 안 해줘요. 그리고 소유자가 다른 토지들은 합병할 수가? 없어요. 합병 안 시켜줘요. 소유자 같아 합병해줘요. 내 땅끼리만 합병할 수 있어요. 내 땅하고 내 아들 땅하고 합병할 수 없어요. 와이프 땅하고 내 땅하고 합병할 수 없다니까. 소유자 같아 합병해줘요. 그 다음에 지목이 같아야 돼. 지목이 이렇게 전하고 답은 합병 안 해줘 안 해. 절대 합병하죠. 저 축척이 같아야 돼. 축척이 같은 토지면 합병할 수 있지. 이쪽은 1200분의 1이고 500분의 1 절대 합병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등기 여부가 같아야 돼. 이쪽은 등기되고 이쪽은 등기 안 되면 절대 합병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그 기본서에 나올 때 여기까지 오는데 그 사장이 합병해서 나오거든요. 그때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6가지 꼭 지번 부여지역 갖고 소유자 갖고 지목인 용도 갖고 축적 갖고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고 등기 여부가 같아야 한 필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소유자가 다른 거지. 소유자는 다르지만 가구를 공동소유로 만들고 이쪽 거는 공동소유로 만들어서 합병 공동소유한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지분이 같으면. 공동을 할 때 지분들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요쪽은 가불이 있죠. 그죠? 요쪽도 가불이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죠? 이건 지금 소유자가 같은 거지. 두 사람 소유자하고 두 사람 소유자하고. 근데 요게 나중에 보시면 지분이 같아야 돼. 합병할 때 요쪽 토지는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3분의 1 갖고 이게 3분의 1은 지분이 다르죠. 이건 합병해 주지 않아요. 네, 나중에 합병이 되려면 지분이 같아야 돼. 왜냐면 이거 합병해주면 이쪽은 이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합병시켜주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이쪽도 2분의 1, 이쪽도 2분의 1이면 이쪽도 절반씩 가지고 있고 이것도 절반 가지고 있으니까 합병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나중에 합병할 때 배울 거예요. 좀 더 들어가서. 그거는 그때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성립 요건은 합병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암기사항이 없어서 암기사항이 아닌데 올해는 조금 해서 어차피 2차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원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스프링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게 지금 완전히 보물 자료 있거든요. 그거를 뭐 하냐면 지금 암기사항들이 있는데 여러분 암기사항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뭐냐면 여기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몰라요. 지금 아까 여러분 우리 차장천원 했었죠. 좀 전에 했잖아. 그 차장천원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요? 그렇지. 지목을 표기할 때 도면에 표기할 때. 근데 여러분이 차장천원은 암기했어. 그리고 또 차장천원이 뭔지도 몰라.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는 뭐 풀러 가? 물레. 그래서 그거 차장천원 여기에 쓰고 여기에 문제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알송 해가지고 한 것을 문제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한테 그게 지금 제가 하나 좀 부탁하는데 그게 조금 요만큼 조금 돼요. 그래서 그 스프링 해야 되니까 원장님한테 한 1,000원이나 몇천 원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좀 사세요. 전 돈 하나도 안 받는 거고 학원도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몇 장 안 될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지적법원, 등기법원 그거 가지고 1년 끝나는 수 있어. 그거 가지고 나중에 그거 완전 보물이야. 그거 해줄 테니까. 오늘은 지금 첫 시간이라 저 여러분한테 그거 안 했어요. 지금 그거 조금 정리할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걸 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우리 암기 이런 것들은 거기에 지금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먼저 보시고 4가지 여러분 구성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뭐죠? 이게 뭐죠? 지번. 여기 뭐예요? 지목. 이 선이 뭐죠? 경계. 가로 세로 곱한 게 뭐죠? 면적. 그거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지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지번이 나오죠. 그죠? 자, 지번은 누가 붙여주냐면 지적 소관청이 붙여줘요. 아까 여러분 지적 소관청이라고 기억나나요? 누구죠? 구청장. 은평구청장. 은평에 있는 땅들은 은평구청장이 붙여줘요. 근데 아까
지번은 어디별로 붙여줬어요? 시군구 별주로 붙였어요? 동리별로? 그게 뭐라고 그래요? 지적 소관청이 어디별로? 지번 부여지역별로. 거기 지번 부여지역이 아까 동리잖아요. 그죠? 동리별로 이렇게 지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노량진동 하면 이렇게 노량진동, 뭐 용산 이렇게 무슨 또 한남동 하면 이렇게 한남동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요 2번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지번은 한자였어요? 아라비아 숫자였어요? 아라비아 숫자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 밑에.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있었죠, 그죠? 아까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뒤에 앞에. 임자, 산자. 산자. 아까 다 본 거잖아. 맞죠? 자, 근데 거기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자, 지번 아까 번번하고 부번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죠? 요렇게 써 있는 거, 요거 봐요. 자, 요렇게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번번. 요렇게 20 다시, 자, 이렇게 다시 1 써 있었죠, 그죠? 자, 요거는 뭐라 한다? 그렇죠. 부번이라 한다. 이렇게 번번 다음번에 있는 숫자, 요걸 우리가 부번이다, 그래. 그래서 보세요. 지번은 번번과 부번을 구성하되 번번, 부번 사이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하고 이 짝대기 표시는 뭐로 읽는다? 의라고 읽어요. 의. 다시라고 읽지 않고요. 그리고 번번만으로 구성되는 지번을 단식 지번이고 번번에 부번을 붙여서 구성하는 지번을 복식 지번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번의 부여 방법에서 나오는데 그 북동기본법과 북서기본법 이렇게 써 있나요? 자, 이건 이거예요. 국가에서 여러분 땅에 이제 지번을 붙여줄 때 1번을 어디에서 시작할 것이냐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도면 여기 여러분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여기 동해안이고 이게 서해안이죠, 그죠? 이게 우리나라 지도 같아요? 비슷하죠. 제가 지도를 그릴 때 여러분 1, 2, 3을 써요. 1. 애들한테 가르쳐줘요. 2, 3. 희한해, 우리나라 지도가. 그죠? 1, 2, 3. 이거 고등학교 때 우리 부사 선생님한테 알려주고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건데. 우리나라 저 희한한 것 같아. 자, 그때 국가에서 지번을 1번을 시작할 때 이렇게 북서쪽에서 1번이 시작할 것인지 북동쪽에서 1번이 시작할 것에 따라서 나라마다 달라요. 근데 이 북동 기본법은 지번의 1번이 북동쪽에서 1번이 시작해서 남서쪽에 와서 말번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지번을 한자로 쓸 때. 지금 여러분 중국은 한자죠, 그죠? 중국은 북동 기본법이에요. 우리 한자는 되게 내려 쓰잖아요. 1, 2, 3, 뭐 4, 5, 6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북서 기본법은 자, 북서쪽에서 1번이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붙여주는 건데 지번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때예요. 우리 아라비아 숫자는 여러분 행적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1, 2, 3, 4, 5, 6, 7, 8.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한자에 써요. 지금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을 이것도 많이 시험에 나와요. 북서쪽에서 1번이 시작해요. 근데 북동쪽에서 1번이 시작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북, 서. 그럼 아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번은 동별로 붙여줬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종로에 가서 이게 종로라고 보세요. 종로 1번지를 찾고 싶다. 그러면 종로 중앙에 가야 될까요? 북서쪽에 가야 될까? 우리가 종로 1번지를 종로 중앙에 가면 1번지 있을 것 같지? 중앙이 아니에요. 북서쪽에 가서 1번이 끝나고 남동쪽에 와서 말번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네, 그리고 우리는 거기 북서 기본법, 그 북서쪽에서 기본한다 얘기는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우리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을 부여할 때 적합한 부여 방법이다. 그렇게 써 있었고요. 그것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그 뒷페이지. 시험은 올해 지번에서 시험이 안 나왔었어요. 내년에는 100% 나올 거예요. 이 지번에서. 지금 지번은 근데 여기서 자, 요거를 조금 기억해야 돼요. 구청에서 붙여주죠, 그죠? 동리별로 붙여주잖아, 지금. 은평 구청에서. 그때 어떻게 지번을 붙여줄 것이냐. 이 부분에서 조금 기억할 것이, 아까 지번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었죠? 번번하고 부번이에요. 그래서 이 번번 붙일 자리를 부번 붙인다 하고, 부번 붙일 자리를 번번 붙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가지 지번 부여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 1번에 보시면 지금 7페이지 보는 거죠. 우리 신규 등록 토지라고 있죠. 그죠? 예? 그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토지의 지번 부여 방법이 같은 방법이거든요. 원칙 있고 예외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자, 잠깐 줘 볼게요. 우리가요. 자, 보세요. 우선 지번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신규 등록이지. 출생하면. 그럼 애들이 태어나면 거기에 이제 새로 이렇게 번호가 필지가 늘어나는 것들은 뭘 붙이냐면 부번을 붙여주는 게 원칙이에요. 뭘 붙여준다고? 부번. 그래서 강1남 하면 두 번째 애는 강2남, 강3남 이렇게 겠지.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토지들은 뭘 붙이는 게 원칙이다? 부번 붙이는 게 원칙이야. 근데 이렇게 새로 줄어드는 토지, 뭐한 토지들? 줄어드는 토지는 그냥 본번을 붙인다 생각하시면 돼. 뭘 붙인다고? 본번.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아까 우리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마을이 있는데 여기 지금 바닷가거든요. 그죠? 예, 바닷가. 이제 바다나 산이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13번 토지 옆에다가 이렇게 바닷가 하나 매립할 수 있죠. 응? 그럼 국토에서 지금 지번 하나 붙여줘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붙여줄 것이냐, 그래요. 응? 자, 여기 13번 있죠. 그죠? 여기다 하나 매립했어요. 그때 비번을 어떻게 붙여줄 것이냐면, 자, 우리 마을의 끝번이 지금 114번이에요. 몇 번이 끝번이라고요? 114. 여기에, 여러분, 115 붙일 수는 있죠. 그잖아. 지번은 중복해서 붙이면 안 되거든요. 자, 지번의 특성은 연속성이 있어야 돼. 지번 찾기 쉬우니까. 그럼 여기다가 115 찾으면 지번 찾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 13 옆에 115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지 않고, 요 인접지 본번 있죠. 그죠? 여기다가 요거 붙이는 것을 본번이에요? 부번이에요?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야. 그게 원칙이야. 인접저지 본번에 뭘 붙인다? 부번. 그게 원칙. 잠깐 볼게요. 그 원칙 써 있어요? 예. 그 지번 부여지역 우리 동네에, 그죠? 인접토지 본번에 뭘 붙인다?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야. 근데 다음과 같은 3가지 토지들은 우리 마을에 이렇게 최종 본번 있죠. 예? 지금 114번이거든요. 그리고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지금 최종 본번이 몇 편이에요? 114죠. 그죠? 그럼 다음 순번의 본번이 뭘까요? 115. 요렇게 붙여주는 것은 나중에 제가 여러분 자유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식? 자유식. 우리 마을의 끝번, 우리 동네의 끝번 다음 번을 붙여주는 게 3가지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기가 부적당해서 이렇게 자유식으로 붙여주는 3가지가 있는데, 우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새로 신규 등록 토지가 여러 필지예요. 몇 필지일 때? 여러 필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88번 여기 9, 예, 나중에 9는 9건데 여기 또랑이거든요. 옆에다가 이제 뭐 바닷가를 하나 이렇게 매립했다 보세요. 그럼 이게 여러 필지면 만약에 뭐 300필지다 그래 보세요. 그죠? 그럼 아까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뭘 붙이는 게 원칙이죠? 부번. 그러면 88에 1, 88에 100 몇 번이잖아. 그럼 이건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 복잡해요. 그때 그냥 깨끗하게 우리 마을의 끝번 다음 번을 써. 이렇게 115, 116, 117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몇 필지일 때? 여러 필지일 때. 바닷가를 매립한 토지가 여러 필지. 우리 대표 선수가 우리 새만금 있죠. 새만금이 지금 바닷가 매립한 거잖아. 거기는 한두 필지 매립했을까? 수천 필지? 수천 필지, 수만 필지가 매립돼 있어. 그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면 부번이 얼마나 늘어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마을에 끝번 붙이지 않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붙이고. 자, 두 번째는 신규 등록. 여기 여러분 거기 3가지가 나오죠. 그죠? 이 기업 보세요. 대상 토지가 몇 필지라고. 거기 보세요. 예외 있죠? 예외 있어요? 거기 7번에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있죠. 그죠? 그럼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아까 무슨 식이라고 했죠? 자유식. 옆에다 자유식 이렇게 써놓으면 좋아요. 자유식. 자, 기업. 대상 토지가 몇 필지일 때? 그렇죠. 여러 필지일 때 이렇게 써 있고요. 두 번째 보세요.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에 어떻게 돼 있을 때?
인접. 열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인접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아야 돼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114번이 끝번이죠. 그죠? 접으세요. 자, 114 옆에 바닷가를 매립했어요. 끝이죠. 그러시죠.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원칙은 뭐예요? 114-1 쓰는 게 원칙이죠. 인접토지 본본에 부분을 붙이는 게 원칙이잖아. 요렇게 쓰는 게 간편할까요? 115번 이렇게 본본으로 쓰는 게 간편할까? 본본을 쓰는 게 더 간편하겠지. 본본을 붙여주길 원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최종 지번에 인접할 때는 요 최종 본본의 다음 순번에 본본을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기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어떻게 떨어졌다고요? 멀리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자, 우리 바닷가를 매립해 여기서 매립했는데 이렇게 인공섬을 여기다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가까이 있어요. 멀리 떨어졌어. 멀리 떨어졌지. 그때는 여기 88에 1 붙이면 부적당하니까 그 끝번 다음번 이렇게 115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이 원칙은 인접토지 본본에 뭘 붙이는 게 원칙이다? 부분. 근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는 우리 마을에게 최종 본본이 있었죠. 그죠?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을 붙여주는 세 가지 있더라. 그 신규 등록 토지가 몇 필지일 때? 여러 필지일 때? 최종 지번에 어떻게 돼 있을 때? 인접할 때? 또 이미 등록된 토지와 어떻게 떨어져 있을 때? 그렇지. 멀리 떨어질 때는 이렇게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을 붙여준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거를 우리 암기시킬 때 이렇게 암기해요. 인접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인다 해가지고요. 여기 암기사항이 없나? 여기 암기사항이. 잠깐만, 여러분. 요렇게 하는 게 보기가 좋아요. 아까 그렇게 한 게, 이건 잘 안 나타나네. 지금 요게 옛날 토지거든요. 옛날 토지인데, 요게 만약에 9에 1 옆에다가 바닷가 매립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써요? 9에 1. 맞죠? 근데 우리 마을의 토지가 끝번이 지금 100번일 수 있죠. 그죠? 101, 102, 103 이렇게 쓰는 거 아까 자유식이라고 했잖아.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을 본본을 쓸 때 아까 신규 등록토지 몇 필지든지 여러 필지든지 또 이 최종 지번에 어떻게 붙어 있든지 인접했든지 또 이미 등록된 토지가 어떻게 떨어져 있을 때 그렇죠. 멀리 떨어질 때는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 붙였죠. 그죠? 거기 지금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거.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기 좋아요? 위에 게 보기 좋아요? 잠깐. 여기 보기 좋아요? 응? 아까 게? 이게 나아요? 요거? 요게 보기 편해요? 요게? 아까 이렇게 그 설명할 때 요게 보기 편해요? 그럼 요거 가지고 해줄게요. 그래, 여러분. 그래, 보기 편한 가지고 하면 되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아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조금, 예, 요거는 좀 그 지독도에 보고 한 거고, 요거 새로 그냥 제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 밑에 게 편하다고요? 여기 편해? 그림으로 여러분, 여러분 좋은 쪽 그래야 나중에 계속 여러분 제가 해줘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려고. 여기 설명하는 게, 요게 지금, 요게다가, 요게 지금 새로 신규 등록한 거거든요. 요거 좀 다시, 요게 지금, 요렇게 한 게 지금 설명하는데 여러분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위에 거, 요렇게 이게 편해요? 더 이해가? 아니, 외우는 거 말고 이렇게 눈으로 볼 때 더 이해, 설명한 게. 처음에? 이게 나아요? 이게 나을까요? 요게 지금 나중에 암기사항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아까, 우리 등신부님은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무슨 신부? 등신부. 아까 등록전환과 이 신규 등록은 인접토지 본본에 뭘 붙인다고 했죠? 부본. 이게 등신부예요. 근데 아까 우리 마을에 최종 본본 있었죠. 그죠? 예.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 있었잖아요. 이거 아까 무슨 식이라고 했었어요? 자유식. 그래서 우리 등신부님은 뭐를 멀리야 자유롭다? 여인을 멀리야 자유롭다. 그래서 여는 신규 등록 토지가 아까 몇 필지일 때? 여러 필지일 때. 또 최종 지번에 어떻게 됐을 때? 인접했을 때. 또 이미 등록된 토지 어떻게 떨어졌을 때? 그렇죠. 예. 멀리 떨어질 때는 아까 자유식 방법으로 지번을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암기 나중에 조금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그림 보고 기억해도 좋고요. 여기 이제 우리 신규 등록 토지를 국가에서 지번을
붙여주는 방법들이에요. 자, 그게 지금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세요. 분할이라고 써 있나요? 네, 땅을 여러분 분할할 때 이 필지를 어떻게 붙여줄 것이냐 그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잠깐 가볼게요. 우리 마을에 이렇게 여쭤 보세요. 여기 9번지 토지가 있고요. 9의 1이 있고요. 9의 2 이렇게 돼 있어요. 이 9번지 토지가 여러분 세 필지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땅 새로 집어는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한 필지는 옛날 집어는 그대로 붙여줘요. 하나는 붙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원칙은 하나는 분할 전 집원을 그대로 붙여줘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자, 예외적으로 나머지 필지 있었죠. 그죠? 나머지 필지는 지금 9에 이렇게 2번이 있었잖아요. 그죠? 9에 2, 다음번에 9에 3, 9에 4 이렇게 붙여줘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말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부번인가요? 번번인가요? 부번이죠. 최종 부번이죠. 그죠? 예, 번번에 최종 부번에 이게 뭐예요? 다음 순번에 번번이에요? 부번이에요? 부번 붙이는 거지. 번번이 아니죠.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 잠깐 적어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보세요. 자, 9에 이렇게 지금 분할이 이렇게 좀 이루어졌어요. 저 9번 토지가 또 두 필지로 분할될 수 있죠. 응? 근데 하나는 그냥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쓴다고 그랬죠. 그죠? 맞죠? 그 나머지는 최종 요 번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부번 써야 되죠. 그죠? 그럼 지금 최종 부번이 몇 번이에요? 9에 4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9에 5 요렇게 집원을 붙여주게 돼 있어요. 응? 하나는 그냥 분할 전 집원을 그대로 붙여주고 나머지 필지는 요 최종 뭐라고요?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뭐라고요? 부번.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암기할 때 분할은 부부다 이렇게 암기해요. 최종 뭐라고요? 부번에 다음 순번에 부번. 지금 이해하겠죠? 네, 그렇게 집원을 붙여줘요. 그거 한번 볼게요. 자, 토지가 1필지 보세요.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을 하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에 최종 뭐라고 되어 있죠?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부번. 이렇게 해서 분할된 토지를 구청에서 집원을 붙여줍니다. 근데 예외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요 밑에 예외 이렇게 요게 집이 있었어요. 9번지 토지에. 근데 이렇게 분할이 이렇게 세 필지로 이렇게 분할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원칙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분할이 됐을 때 원칙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9에 1, 9에 2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맞죠? 그러면 분할 전 지번과 분할 후에 건물의 지번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건물의 지번이 다르지지. 분할 전에는 지금 9번인데 분할 후에 9에 2가 되잖아. 그럼 건물의 지번이 달라지면 행정사 달라지는 게 너무 많아. 건물에 있는 모든 번호들이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사업자 등록도 다 달아야 되고. 근데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건물의 지번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이 분할 전 지번을 건축물에 있는 지번으로 국가에서 그냥 우선적으로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럼 분할되더라도 건물의 지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에 1, 9에 2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예외예요. 왜 보세요? 이 경우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동그라미 이렇게 처음 적겠죠?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한다 이렇게 써 있죠. 예, 그게 분할된 토지에 지번을 부여해 주는 이제 방법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도 여기 안 나타나는구나. 보세요. 자, 합병 해볼까요? 그래서 아까 분할은 우리 암기할 때 아까 분할은 뭐다 이렇게 암기했죠? 부부다. 그래서 하나는 분할 전 지번을 쓰고 나머지는 이제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 부번을 붙인다. 그래서 분할은 이렇게 부부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거고요. 자, 합병되는 토지 보세요. 네 가지. 합병은 잠깐 볼게요. 요 31번 하고요. 자, 우리 30 이렇게 두 필지가 한 필지 합하는 거죠. 그죠? 합병될 때는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 지번을 붙여줘요. 무슨 지번? 선순위. 그럼 몇 번이죠? 31번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잠깐 잡을게요. 이렇게. 요 부분만으로 되는 것도 있죠. 이렇게 합병할 수 있죠. 그죠? 합병할 수 있죠. 그죠? 그때 이렇게 지금 30, 요게 선순위잖아요. 그죠? 부분만 되는 것은 부분만 선순위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네 필지가 번번하고 이렇게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합병할 수 있죠. 맞죠? 그때는 어떤 지번이 되냐면, 부번으로 된 것은 쓰지 않고요. 부번으로 된 거 쓰지 않고, 이렇게 번번으로 된 것 중에서, 뭐 된 것 중에서?
본번호 된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붙여줘요. 합병은 선순위 지번인데 본부번이 이렇게 겹쳐 있을 때는 이 부번호 된 것은 빼버리고 본번호 된 것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붙여줘요. 거기에 보니까 합병 있죠. 합병 대상 지번에서 선순위 지번을 하되 번번호 된 지번일 때는 번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근데 이 경우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자 잠깐 접볼게요. 여기 요 30 이렇게 네 필지 합할 때 요 34번에 건물이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 알겠죠? 남은 나대지구 건물이 있을 때는 그때는 아까 합병은 소유자가 여러분 같은 토지만 합병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응? 소유자. 근데 이 소유자가 네 필지 같을 때 요 건물이 있던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붙여달라고 신청할 때만 뭐 할 때만? 신청할 때만 그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붙여줘요. 신청하지 않으면 선순위 지번 붙여주고 선순위 신청이 있을 때만 그 건물이 있던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예외 보세요.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에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뭐한 때만 신청할 때만 그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이게 헷갈려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여기 주거가 나오죠. 지금 합병이 주거 나오죠. 그죠? 좀 전에 아까 여러분 분할도 주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주거 나오죠. 그죠? 근데 하나는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붙여줬어. 하나는 신청했어. 이게 헷갈려요. 분할이 신청인지 합병이 신청인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거 좀 비속어가 하나 있어요. 합병에 요 병자하고 신청에 신자에서 병신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신? 병신. 그래서 주거 나오면 합병해서 신청해요. 신청하지 않으면 선순위 지번이고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 지적 확정 측량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의 지번 부여해 가지고 우리 세종 신도시 이렇게 써 있죠? 응? 네, 우리 지금 나중에 보면 요게 한번 편한 거 보세요. 자, 얘가 지금 편한 거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네 필지가 합병이 됐을 때는 지금 선순위 지번이죠. 그죠? 이렇게 부번호 된 것들이 있을 때는 역시 부번 중에서 했어요. 네. 100의 1. 요게 이제 선순위 지번을 붙여주거든요. 근데 아까 번번 아이고 이게 안 표시가 되는구나. 여러분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번번 부번 돼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때는 뭐 중에서 선순위 지번이라고요? 그렇죠. 번번화된 중에서 선순위 지번 이렇게 부번된 거 빼버리고 그죠? 근데 아까 이렇게 건물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소유자가 뭐가 있어야 그렇죠. 신청이 있어야만이 그 지번을 합병위에 지번으로 붙여줘요. 자, 이 얘기 알겠죠? 그죠?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아까는 그냥 그 그림으로 그냥 설명한 거고 요거는 이렇게 또 그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우리 신도시 지역에 사는 측량을 새로 표시사항을 새로 확정시키기 위해서 측량한다고 해서 우리 신도시 지역에 사는 측량을 방법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그래요.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우리 세종에 이렇게 신도시가 있었어요. 이게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필지가 쭉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새로 이제 필지에 반트석에 나와서 새 필지에 이제 지번을 붙여줄 때 어떻게 붙여줄 것이냐 할 거예요. 지금 세종 신도시에 이제 그 세종시장이 지번을 붙여주거든요. 근데 어떻게 붙여주냐면, 자, 원칙 있고 예외가 있는데, 자, 원칙은 종전에 있는 마을에 있는 지번 중에서 본번만으로 된 것 가지고 붙여줘요. 뭘 만으로 된 것 가지고? 본번. 그러면 이렇게 부번된 거 있죠, 그죠? 요거는 붙여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붙여주지 않고 이 본번만으로 된 것 가지고 붙여주거든요. 본번만. 근데 지금 이 본번 중에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한테 이제 하겠지만 그 제외되는 본번이 두 가지가 나와요. 거기까지 있나? 가보세요. 뒤에 보세요. 예, 제외되는 본번이 있거든요. 어떤 본번을 또 안 쓰냐면 지금 보세요. 그럼 그 7, 8 이런 게 지금 살아있죠, 그죠? 이런 것들 부분 다 빼버리니까. 근데 제외되는 본번이 있어요. 하나는 우선 이 시행적 안과 바깥의 지역에
같은 본본이 있으면 그 본본을 쓰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시행자하고 이 시행자 지금 바깥에 10-1이고 10번 있죠. 그죠? 이거 여기도 10이 있죠. 그죠? 여기도 10이 있잖아요. 그 같은 지역을 표시할 때 이 10을 붙여주지 않아요. 10은 빼버려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빼버리냐면 이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쓰지 않아요. 이거 자 보세요. 이 7번이 여기 지금 이렇게 경계에 걸쳐 있죠. 그죠? 그것들이 시행자 바깥에 있는 지번을 쓰기 때문에 이 지번을 쓰지 않아요. 그럼 지금 몇 번이 지금 있는 거죠? 8번, 9번, 11번, 12, 13 이런 거 지금 붙여주는 거예요. 새로. 지금 무슨 이야기 알겠어요? 그래서 종전 지번 중에서 부번으로 된 거 말고 뭐만으로 된 것 가지고 본번. 근데 본번 중에서 제외되는 본번이 있더라. 시행적 안과 시행적 바깥에 같은 본번이 있으면 이 본번 쓰지 않고 또 이 경계에 걸쳐 있는 본번 쓰지 않는다. 그게 지금 원칙이에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8번 보세요.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 뭐로 붙여준다고 되어 있죠? 본번. 부번되는 게 아니라 본번만으로 부여합니다. 근데 다음에 지번은 제외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예,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종전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일 때는 그 지번은 제외되죠. 지금 10번 같이 있죠. 그죠? 그걸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지금 7번이 경계에 걸쳐 있죠. 그죠? 그럼 그걸 쓰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해하기 싫어요? 자, 다시 볼게요. 여러분, 요 외외는 뭐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냥 이렇게.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신도시 지역에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인데, 요 확정 측량의 지번을 새로 붙일 때는 종전에 있는 마을의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 가지고 붙여준다. 요 본번, 이렇게 부번된 것을 쓰지 않고, 본번만으로 된 것 가지고 새로 지번을 붙여주겠다. 그 얘기죠. 그죠? 근데 제외되는 본번이 있어요. 제외되는 본번.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는 시행적 요 안과 시행적 바깥에 같은 본번이 있어요, 안 있어요? 갔어요. 그때는 같은 지역이니까 이 본번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 지금 경계에 걸쳐 있죠, 그죠? 요건 시행적 바깥에 쓰니까 요 7번도 쓰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무슨 알겠죠? 그게 지금 그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그러다 보니까 예외 있죠, 예외. 예외 있어요? 자, 예외 보세요. 지금 살아남아 있는 본번, 여러분, 같은 필지수가 아마 한 100필지라고 다. 100필까지 이렇게 있네요. 자, 근데 요게 같은 100필지면 살아남은 본번 가지고 다 붙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지금 다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자, 우리 종전 본번 가지고 새로이 붙일 본번 수보다 이렇게 부족할 때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방법을 선택해요. 둘 중에 하나 방법을 선택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블록식이나 또는 이렇게 자유식 방법을 쓰거든요. 아까 블록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블록 단위로 하나의 이제 본번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부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아까 이 8단지 지역은 이렇게 8 쓰고 8에 1, 8에 2, 8에 3, 8에 4 이렇게 하고 이 9단지 지역에서는 또 9에 1, 9에 2, 9에 3, 9에 4 이렇게 해주든지 또 하나는 우리 최종 본번이 제 최종 본번이 100번이 있었죠. 그죠? 무슨 알겠죠? 근데 그 다음 순번의 본번, 아까 우리 101, 102, 103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무슨 식이다 그랬었죠? 자유식. 그 둘 중에 하나 방법을 써줘요. 그거 가지고 다 쓸 수 없을 때는. 그게 예외예요. 보세요. 예외 볼까요? 자,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수보다 적을 수 있죠. 그죠? 그럴 때는 그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이걸 무슨 식이다 그랬죠? 자유식. 옆에다 자유식 이렇게 써놓으면 좋아요. 자유식. 이 자유식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거기 이때 준영까지만 오늘 볼 거예요. 자, 다음은 이렇게 지금 보세요. 지금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은 종전에 있던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 가지고 지금 붙여주는 거죠? 본번만으로. 뭐만으로 된 것 가지고? 본번. 그럼 이게 지금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그죠? 부번된 것을 다 빼놓으니까. 그래서 이 간편하니까 이 방법을 똑같이 따르는 것을 여러분 준용한다고 그래요. 이 준용하는 세 가지 지역이 나와요. 거기 지금 보니까 1번에 보세요. 지번 부여지역에 지번을 모아할 때 이렇게 써 있죠?
변경, 지번 변경에다 그냥 동그라미 쳐고, 그 다음에 그 축척 변경, 그 행정구역 개편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만 정도만 볼게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지번의 변경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지번 변경은 이런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가로 5번에 지번의 변경은, 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 분할합병으로 빈번한 토지 등으로 지번이 어떻게 돼 있을 때? 무질서하게 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마을에 이렇게 지번이 북서기법에서 1, 2, 3, 4, 5, 6, 7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을에 분할합병이 너무 많이 일어나 가지고요, 1번 다음에 2가 있는 게 아니라 7에 3, 3에 7, 4, 6에 1 이렇게 완전 뒤죽박죽 돼 있어. 그러면 우리 마을 지번 찾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그때는 소관청이 구청에서 자기 상급단체에 이렇게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요. 뭘 얻어서? 시도지사.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은평구청에 있으면 서울시장에 승인 얻어서 어떤 마을의 지번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새로 바꿔놓는 것을 지번을 변경시킨다 그래요. 뭐 한다고요? 지번 변경. 자, 이 지번을 변경할 때도 자, 지적 아까 확정 측량 방법 요거를 자, 준용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지적 확정 측량 방법은 종전에 있는 지번 중에서 뭐마로 된 것 가지고 새로 붙여줬죠? 부번마로 된 것 가지고 본번마로 된 것 가지고 본번마로 된 것 가지고 새로 붙여줬죠. 그죠? 그렇게 부번 이런 것들은 쓰지 않고 이렇게 지금 본번마로 된 거, 지금 본번, 이게 지금 안 쓰는데 본번마로 된 것 가지고 이렇게 새로 붙여주게 돼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지번 배열이 완전히 뒤죽박죽 돼 있을 때 소관청이 자기 상급단체에 누구의 승인을 얻어서? 시도지사. 나중에 우리 지적법상이에요. 올해 시험에 이거 있었거든요. 지적법상 지적소관청이 구청에서 중요할 때는 자기 상급단체인 승인받아서 하는 게 있어. 그게 나중에 세 가지야. 근데 시도지사 승인만 있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은 없어. 왜냐면 지금 단계가 지금 지적소관청이 아까 구청이죠. 그죠? 구청의 상급자가 누구예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상급이 누구죠? 교통부 장관이지. 그럼 이 사람이 승인받을 때는 자기 우리 단체에 가서 승인받겠지. 건너뛰어서 승인받는 것은 없어. 국장이 승인받는 게 존재하지 않아 올해. 근데 올해 국장이 승인받는 게 있다고 하나 나왔다니까? 그게 틀려버렸어요 올해. 우리 맨날 수도 없이 얘기한 거예요. 수도 없이. 나중에 시도지사 승인받는 것은 반지축이라고 되지 나중에 암기해요. 세 가지 뿐이거든요. 다른 때는 시도지사 승인도 없어. 그거 나중에 여러분 하면 돼요. 그리고 국장의 승인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올해 할 때는 지적공부를 지적소고 밖으로 반출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반출한다. 이러면 무조건 X라니까. 국장이 승인받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지금 올해 1번 정답이에요. 13번에 올해 지번 지적공부 보관 반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리고 30회 올해 지금 시험 치는 사람들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건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멘붕이 와가지고 생각이 됐는지 생각했을 거예요.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지 않게. 그래서 그냥 시도지사 승인받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지번이 불규칙할 때 소관청이 지번을 바뀌는 거 지번 변경이 시도지사 승인이에요. 자, 승인할 때도 이 지적 확정 측량 방법을 준용해서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까지 붙여준다? 본번. 이렇게 부번된 것은 쓰지 않고 본번만으로 된 것까지 붙여줘요. 그게 첫 번째죠. 그죠? 그 나중에 이제 2번은 그 축척 변경이라는 거 나중에 보시고 행정구역 개편도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요거 이제 우리 암기할 때 요렇게 암기해요. 자, 우리 3호선에 무슨 행이 있죠? 지축행. 응? 요 지축행이 본번으로 그렇죠. 지축행이 본번으로 확정될 때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자, 아까 지적 확정 측량을 준용하는 경우가 세 가지 있는데 확정 측량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까지 붙여주죠? 본번만으로 된 거. 그래서 아까 지가 지번을 뭐 할 때? 변경할 때, 축적 변경할 때, 행정구역이 개편돼서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아까 나중에 이제 축적 변경이라고 나오는데 이 축적 변경도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요. 아까 제가요 승인 받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지금 지번 변경하고 축적 변경하고 나중에 여러분 지적 공부에 이렇게 반출이라고 나와요.
뭐냐면 지금 우리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구청에서 지적소거라는 창고에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창고 밖으로 은평구청이 토지 대항을 창고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게 반출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전쟁 터지면, 천재지변 터지면 갖고 가야 돼, 다른 데로. 또 하나는 자기 상급단체 시도지사 승인 받으면. 누구 승인? 시도지사 승인 받으면 그 창고 구청 밖으로 옮길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여기 이렇게 반출이에요, 반출. 지도 이렇게 반출. 올해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서 반출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라니까. 국장의 승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시도지사 승인 받는 게 세 가지예요. 이렇게 나중에 요 지축행위 지번 변경하고 축적 변경하고 요 지적 공부 반출. 그래서 나중에 암기할 때 그 반지축 이렇게 암기해. 무슨 지축? 반지축. 요 때만 누구 승인 받는다? 시도지사 승인. 다른 것은 승인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때 무슨 승인 나온다 그럼 무조건 지적 공부 다 X, X. 그리고 누구 승인 뺄 게 없다?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나오면 무조건 X라니까, X. 작년에는 인문과정 이런 거 안 했어.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용어 정리만 끝났어. 근데 올해는 이제 좀 빡세게 할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기본부터 지금 어차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첫 시간에 여러분 천문 강의인데 조금 힘들더라도 반복해서 계속 하니까 2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죠? 계속 반복하니까 여러분 또 잊어먹을 거. 그래서 그 잊어먹는 거 잊어먹지 않게 해서 제가 이제 자꾸 암기상에서 다음 주 이제 또 제 카페에 가입하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때가 이제 그 지적 확정 측량 방법을 준용해서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마로 된 것 가지고 붙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속에서 나와요. 지금은 이 부분에서 만약에 내년에 나올 거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좀 시험 나올 확률이 높아요. 뭐라고 하냐면 자, 아까 요 지번 변경하고 요 축척 변경 지역에서 또 아까 지번은 리동별로 붙여주는데 이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새로 지번을 붙여주거든요. 이때도 이 방법이 지적 무슨 측량을 준용한다고요? 확정 측량. 근데 우리한테 뭐라고 써있냐면 요 지번을 소관청이 붙여줄 때 그 지번 부여 방법은 신규 등록 토지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러면 맞을까요? X지. 신규 등록을 준용하는 게 아니라 지적 무슨 측량을 준용한다고? 확정 측량 방법을 준용한다고. 또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돼요. 아까 자 이렇게 지번을 변경할 때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준다 이러면 X예요, X. 부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 가지고 본번만으로 된 것까지 붙여주지. 부번 붙이는 게 아니지. 무슨 말겠어요? 그게 많이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제가 암기할 때 이렇게 지축행이 본번으로 확정됐다 이렇게 암기를 해야 그걸 맞출 수가 있어요. 부번이 아니라 본번으로 확정됐다. 그렇게. 그래서 거기 지금 그 준용하는 곡에 지번 변경 2번, 축적 변경 3번, 행정구역 개편. 자, 요것들은 그 최종 본번의 다음 그 종전 지번 중에서 원칙이 있죠, 그죠? 원칙이 뭐만으로 붙여져요? 본번으로. 이걸 우리가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요게 이제 그 지번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배우는 거예요. 요 부분이 지금 내년에 요 부분에서 여러분이 시험에 이제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합니다. 오늘은 앞에 있는 부분은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여기서 여러분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선 다시 요거 복습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자, 보세요. 우선 요 부분이 잘 안 보여서 이쪽으로 해볼까요? 이 부분이 좀 잘 보이네. 저거 아까 잘 안 보여서. 우선 바닷가 매립한 토지를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 그러죠, 그죠? 그럼 새로 지번을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그래, 구청에서 지번을 붙여줘요. 저 궁금하잖아요. 내가 바닷가를 매립했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지번을 붙여주는지. 그 중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지번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었죠? 본번하고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제가 이 부번은 번호가 늘어날 때, 토지가 늘어날 때는 부번 붙여요. 토지가 줄어들 때는 본번 붙여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신규 등록과 분할은 토지가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늘어나죠. 그럼 부번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합병하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있죠, 그죠?
그것들은 지번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그때는 본본을 붙여줘요. 원칙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럼 아까 보세요. 자, 신규 등록은 인접지 본본 있죠. 그죠? 거기다가 본본 붙였어요? 부본 붙였어요? 부본.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겠지. 예외는 본본이겠지. 부본이 아니고 당연히 본본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을에 최종 본본. 무슨 본본? 최종 본본이 114번. 다음 순번에 본본 있죠. 그죠? 우리 마을에 끝번 다음 본본 쓰는 것을 자유식이라고 그래. 무슨 식? 자유식. 자유롭게 쓴다 그래서 자유식은 아까 제가 여인을 멀리야 자유롭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죠? 여인을 멀리야 자유롭다. 자, 여는 신규 등록 토지가 몇 필지일 때? 여러 필지 때. 부분 붙이지 않고 자유식을 쓰잖아. 맞죠? 또 최종 지번에 어떻게 돼 있을 때? 인접해 있을 때. 또 이미 등록된 토지가 어떻게 떨어져 있을 때? 그렇죠. 멀리 떨어질 때는 우리 마을에 끝번 다음 번을 붙여준다니까. 이해하겠죠? 그죠? 네, 자, 분할입니다. 두 번째. 자, 우리 분할되는 토지는, 요거는 요건, 여기 아까 보는 거죠. 요거를 파란색으로 해서 안 나타나네요. 이거 자식. 요게 표현하면 요걸 해줄 텐데, 요게 지금 종전에 있는 토지, 요게 자, 바닷가죠. 그죠? 바닷가 아까 서로 원칙은 인접 토지 본본에 뭘 붙인다? 부번. 근데 다음과 같은 우리 마을에 최종 본본이 있었죠. 그죠? 다음 순번에 본본 붙여주잖아. 몇 필지일 때? 여러 필지일 때. 또 최종 지번에 어떻게 돼 있을 때? 인접했을 때. 또 이미 등록된 토지 어떻게 떨어졌을 때? 그렇지. 멀리 떨어질 때는 그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을 붙여준다. 이게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맞나요? 네, 요거를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요거 그림을 해줄게요. 저 위 그림보다 위 그림은 또 눈으로 시각적으로 저 좋은데 여러분이 꼭 표현하는데 자 이제 분할이에요. 분할. 자 분할도 그냥 요거를 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100에서 100에 1, 100에 2, 100에 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최종 부분이 그죠? 그다가 자 여러분 요거 그림이 나와 있다. 이렇게 다 지워졌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100에 2번 토지를 이렇게 세 필지로 분할할 수 있죠. 응? 그럼 하나는 그냥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쓰네. 그죠? 나머지 필지 지번을 붙여야 되잖아. 나머지는 이 본번에 최종 뭐예요?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부번. 그럼 뭐예요? 9에 100에 6이 되겠지. 다음 부번이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100에 7 이렇게 쓰겠지. 에? 하나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썼죠. 그죠? 에, 나머지는 그 분할 전 본번에 최종 뭐라고요?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뭐라고요? 그렇죠. 다음 순번에 부번이다. 이해하겠죠? 예. 근데 분할된 토지 여러분 주거 건물이 여기에 있을 수 있었잖아요. 100번째 지금 건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여기에 세 번째 이렇게 세 필지로 분할 때는 건물의 지번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그 분할 전 지번을 건축물이 있는 지번으로 우선적으로 붙여줬죠. 무슨 말 알겠어요? 예, 요게 이제 분할된 토지에 지번을 붙인다. 그래서 분할은 나중에 이렇게 부번에 부번을 붙인다 해서 분할은 부부다 이렇게 암기해요. 분할은 뭐다? 부부다. 분할은 부부다. 자, 합병은 어렵지 않네요. 자, 합병은 요 그림보다 요 그림이 또 여러분한테 또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합병은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후순위, 선순위. 근데 이렇게 번번으로 부번돼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때는 모두 중에서 선순위, 본번호 된 것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해준다. 무슨 말겠어요? 근데 합병 전에 토지에 주거 건축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때는 이 건축물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붙여달라고 소유자가 모한 때만, 그렇죠. 우리 신청이 있을 때만 그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붙여주더라.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도시. 우리 신도시가 생길 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그래. 무슨 측량? 확정 측량. 지금 우리 무슨 신도시 있어요? 잠깐. 뭐 세종 신도시, 뭐 동탄 신도시, 여기에 삼성 신도시. 삼성이 신도시 생길 때 지번을 새로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불들을 밀고 그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그래. 토지 표시상을 새로 확정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측량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 새로 기존에 있는 지번이 있었죠. 그죠? 그 지번 중에서 자 이렇게 7이 있고 7에 1, 7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간편하게 되어 있는 본번만으로 된 것까지 새로 붙여준다니까. 뭐만으로 된 거? 본번. 이렇게 부번된 것은 쓰지 않고 본번만으로 된 것까지 새로 붙여준다니까요. 근데 본번 중에서 제외되는 본번이 있어. 시행적 안과 시행적 바깥에
같은 본번 있더니 본번 쓰지 않아. 같은 지역이라고 표시하니까. 또 이 경계에 걸쳐 있는 것은 시행적 바깥에 써야 되니까 이 쓰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는 게 몇 개 살아남죠. 그죠? 맞죠? 지금 8, 9, 10, 12 이것 지금 살아남잖아. 그러면 종전 이 살아남은 지번 가지고 다 붙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같은 100필지면. 지금 다 사라졌으니까. 부분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잖아. 그때는 예외적으로 둘 중에 하나 방법을 선택한다니까요. 무슨 식이나 무슨 식? 블록식이나 자유식. 그래서 실문을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블록 단위로 해가지고 그 살아남은 가지고 여기서는 8번지, 8단지 해가지고 8의 1, 8의 2, 8의 3 이렇게 든지 9단지에서는 9의 1, 9의 2, 9의 3 이렇게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을에 아까 우리 자유식이 뭐였어요? 최종 뭐죠? 최종 본번이. 최종 본번이 다음 순번 본번 쓰는 거죠. 그죠? 요 100번 다음 순번의 본번인 101, 102, 103 둘 중에 하나 방법으로 소관청이 그 신도시 지역에 새로 3동 신도시 지역에 새로 지번을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은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 가지고 지금 붙여주고 있는 거죠. 본번만으로 된 것 가지고 뭐만으로 된 거? 본번. 부분 안 치잖아. 그게 굉장히 간편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역도 이 방법을 똑같이 따르겠다.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무슨 행? 지축행이 본번으로 확정됐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지축행은 지번을 변경할 때 아까 우리 마을에 지번 배율이 완전히 뒤죽박죽 될 수 있었죠. 분할 합병이 많이 나서 그죠? 근데 소관청이 자기 상급단체인 누구의 승인을 얻어서 시도의사, 지적법은 시도의사 승인밖에 없어요. 시도의사 승인을 얻어서 어떤 마을의 지번을 규칙적으로 바꿔놓는 것을 지번을 변경시킨다고 그래. 지번을 변경할 때도 지적 확정 측량을 준용해서 종전에 있던 그 마을의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 가지고 그렇지 본번만으로 이게 부번된 것은 쓰지 않고 종전에 있던 부번된 것 쓰지 않고 이렇게 본번만으로 된 것 가지고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지번을 새로 붙일 때 구청에서 그리고 행정구역이 개편됐을 때도 마찬가지. 축척 변경 지역도 나중에 할 텐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 가지고 본번만으로 된 것 가지고 새로 지번을 붙여주겠다. 이 부분이 이제 내년에는 거의 100% 여러분 시험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지번에서는 이제 본번하고 부번 그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하나 배웠죠. 뭘 배웠어요? 지번. 근데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뭘 배울까요? 지목. 아까 지목이 몇 가지 했어요? 28가지에서 그 뒷페이지 잠깐 가보면 중요한 지목만 먼저 있는데 다음 주에는 아마 기본서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요. 요 지목이 나온 부분에 여러분 11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그거 마칠게요. 자, 11페이지 잡종지 있어요? 거기 보면 잡종 11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하나 있죠?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올해 잡종지인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이제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요 그림. 그래가지고 잡종지 뭐 다 맞췄죠. 우리 시험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맞췄을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을 몰랐던 사람들은. 지금 내년에도 이 잡종지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잡종지 올해 지목이 개정이 됐어요. 지목이.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밑에 그 비행소년 변성송이가 뭐 공동 우물에 가서 오물과 쓰레기 버리고 쭉 나오거든요. 요 그림이 나중에 이제 줄 텐데 요 그림에서 올해 시험에 하나 있어요. 내년에 또 요 그림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지목이 2문제씩 나오거든요. 2문제씩 나와서 그 내년에 그 다음 주에는 그 지목의 이제 특징들 몇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잠깐 저기 첫 번째 한 거 잠깐 가볼게요. 여러분 9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9번에 보시면 그 지목에 9분 써 있죠. 9페이지에. 전이 밭이죠. 네? 답은 논이죠. 그죠? 근데 답은 저는 물을 이용하지 않고 곡물 재배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답은 물을 이용해서 곡물 재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렇게 한두 가지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쭉 오다 보면 광천지 써 있어요. 6번째. 광천지 써 있죠. 광천지는 뭐 한다고 돼 있죠. 거기 그림이 용출. 이게 용출되는 게 광천주예요. 거기 12번째 보시면 주유소용지라고 써 있죠. 주유소용지는 그 판매가 포인트예요. 판매. 그 다음에 거기 뭐 나머지들은 어렵지 않아요. 뭐 주차장 용지는 주차 건물 이런 게 포인트고요. 나중에 그 뒤에 쭉 볼 거예요.
그 뒤에 나중에 이제 볼 텐데, 요거는 그 다음 주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기본서 나오면 28가지 지목에서 그 특징들 하나씩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나중에 그 다음 주에 이제 요 지목들을 이렇게 쭉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목할 때 이렇게 뭐 답이 뭐고 논이 뭐고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 답은 어떤 것들이 답이고 논은 어떤 것들이 논인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이제 쭉 볼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들이 하나 있어요. 아까 저는 물을 이용하지 않고 곡물을 재배한 식물을 재배하는 게 전이고 답은 물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쭉 이게 나오거든요. 특징들. 그 몇 가지 그 포인트 하나씩만 기억하시면 지목도 여러분 2문제 나온 건데 그거 맞을 수 있고 아까 요거는 기억나시나요? 지목을 결정할 때 아까 차장 천원이 있었잖아요. 여기 지금 요 비행소년 변성성의 그림은 아까 이제 나중에 잡종지에서 그 그림을 볼 거고요. 아까 여러분 토지대장 저 도면에 그릴 때 아까 차장 천원이 뭔지 알죠, 그죠? 그거 차문자 그런 것들 알으면 나중에 지목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지목 다음엔 경계 면적이 있거든요. 우리 경계 면적들은 나중에 암기하는 게 이제 3가지가 나와요. 여기 뭐 고화절상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그림들이 있고 뭐 고화절상 이런 거 공사 개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몇 가지 이제 우리 지금 암기사항 하면은 지적 부분 여러분이 나중에 거의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등기 부분 제가 1장짜리 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인데 우리 올해는 그 입문 과정에서도 이제 지금 이제 계속 또 까먹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첫 시간에 와가지고는 또 다시 제가 까먹은 거 다시 예습해 줄 거예요. 하나 먼저 볼 거예요. 한번. 다 일주일 되면 또 다 잊어먹으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마지막에 복습할 거고. 좀 전에 복습했죠, 그죠? 그 집원 하나만 알으면 돼요. 오로는. 그 집원은 본번하고 뭐로 붙여져 있다? 부번. 그래서 우리 신규 등록 토지 어떻게 국가에서 지번 붙여주고 내 땅 분할했을 때 어떻게 지번 붙여주고 내가 땅을 합병했는데 어떻게 지번을 붙여주고 신도시 땅은 국가에서 지번을 어떻게 붙여주는지 그걸 배웠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오늘 시간이 여러분 첫 시간이라 조금 오버됐는데 제가 원래는 다음 주부터는 1시를 안 넘길 거예요. 저는 꼭 그 앞에 절까지 오늘은 첫 시간이고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시는 방법들이니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버티면 지금 오늘 또 보니까 합격하시는 분 2분이 오시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었는데 여러분 내년에도 다 합격할 수 있어요. 뭐 특별한 사람만 합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만 외치고 저는 끝나요.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 합격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합격할 수 있다 이래도 안 돼. 자꾸 긍정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자, 다시 이렇게 한마디.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 그래,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예, 자, 첫 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